자, 이번 시간에는 중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중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케플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케플러의 천체 운동 법칙, 그러다가 뉴턴이 등장하면서부터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 되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중력 이론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케플러 이론과 뉴턴 이론 두 개를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서 중력 이론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제일 처음에는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케플러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해요.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고, 두 번째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면적 속도 일정.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만든 조화가 영어로는 하모닉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체가 조화롭게 움직인다라는 형태로 조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타원 궤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타원 궤도의 법칙. 케플러 이전에 과학자들은 가운데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계산 과정을 거듭한 끝에 발견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라는 거예요. 타원으로 돌고 그 타원의 한 초점, 여기 초점이에요. 초점. 요 초점 하나에 초점 두 개인데, 원래 초점 두 개 중에 하나에 태양이 있고 그 둘레로 지구가 돈다, 이런 내용들이 케플러의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타원 궤도 법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요 가까운 지점 있죠. 행성이 여기까지 태양하고 가까운 지점, 이거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리고 태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얘를 원일점이라고 그래요.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원의 수학적 특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타원이라면 타원은 이렇게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타원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얘를 B, 얘를 A라고 놨을 때 A는 긴반지름이라고 하고, 또 장반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짧은 반지름이라고 하고, 단반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하고 B 요 수학적 특성에 따라서 초점은 그러니까 타원은 이런 모양이 결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칩시다. 태양선,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지점을 A, 여기 지점을 B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 지점을 C, 여기 지점을 D라고 했을 때,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서 한 달이 걸렸고, 여기서 움직이는데 한 달이 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면 여기 행성이 쓸고 간 궤적, 타원에서 행성이 쓸고 간 궤적, 이 부채꼴 있죠. 이 부채꼴의 면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래서 S1, 여기 S2라고 그러면 이 행성이 쓸고 간 면적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각각 행성에서,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좀 느리게 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잘 쓰면, 가까우면 속력은 빨라지고
멀면 속력은 느려진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제 자세한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이에요. 조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어로는 하모닉이에요. 조화의 법칙. 조화의 법칙은 주기와 A라고 하는 장반경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케플러가 여러 가지 관측 결과를 가지고 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우에는 주기가 만약에 연이고 1년, 2년, 3년이고 장반경이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재는 단위인 AU일 경우에는 그냥 이거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기가 연일 경우, 그 다음에 장반경이 AU일 경우에는 그냥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가운데 태양이 있고 소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는 각각 1AU와 3AU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일단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공전 주기는 2년이다. 예, 기억에 공전 주기는 2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주기와 장반경의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연하고 AU를 쓴다면 사실상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얘가 1AU고 여기가 3AU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반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A란 말이에요. A는 얼마냐면 전체가 4니까 2AU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T의 제곱은 2AU의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T는 2 루트 2 그리고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2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전주기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니은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쪽이 가깝죠. 근일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엄청 빠르고 그리고 B 쪽은 거리가 머니까 느려요. 얘는 좀 느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VA하고 VB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V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V에서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9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힘하고 비례해요. 근데 이 힘은 뭐냐면 중력이잖아요. 중력. 그리고 우리는 중력은 대충 R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의 중력, FA에서의 중력은 대충 R의 제곱분의 1이라면 FB에서의 중력은 3배니까 9R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가 9배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 자, 이제 두 번째로 뉴턴에 의한 중력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뉴턴의 이론은 간단하게 만륜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뉴턴의 중력 법칙은 만륜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거리가 R 떨어져 있고 여기 질량이 M1, 질량이 M2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는 만륜력 상수 G에다가 R의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되는 게 뉴턴의 중력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서는 뭐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지구에서는 지구 중력은 만륜력 상수 G에다가 지구 반지름 R의 제곱, 지구의 질량 라지 M,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스몰 m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사실상 MA로 한다면 지구에서의 가속도를 알 수 있어요. A가 얼마가 되냐면 그러면은 G에다가 라지 R의 제곱분의
라지 m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세 개 다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지. 지구 반지름이니까 상수고, 지구 질량이니까 변하지 않는 상수고, 만류인력 상수는 원래 상수니까 이걸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9.8이 나와요. 9.8m/s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지구 중심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지구 표면까지의 거리에 해당할 때만 9.8이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거나 더 위로 떠오르거나 할 경우에는 요 R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구 표면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때는 어떨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올라갔을 때, 인공위성일 때, 좀 떴을 때, 인공위성에서의 지구 중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봅시다. 일단 인공위성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인공위성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 예를 들면은 기상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랑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첩보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속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심력과 중력이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중력은 G의 R의 제곱분의 라지 m 인공위성의 질량 스몰 m, 그리고 구심력은 이렇게 해놓고 m분의 m r분의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서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얘 R 지워지고 질량 지워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V의 제곱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G의 R의 제곱, R분의 M 이렇게 나오게 되고, V는 루트 R의 GM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에서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진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비례 관계죠. 여기 루트 R의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R의 크기가 늘어나는데, R의 크기가 늘어날 때마다 V가 줄어드니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주기도 구할 수 있어요.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주기는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본다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는 2파이 r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V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루트 R분의 GM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T죠. 주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냐면 2파이 루트 G의 M의 R의 3승,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요거 익숙고 어디서 많이 본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좀 약간 변형시켜서 T의 제곱으로 만들고, 그리고 얘를 살짝 변형시키면 G의 M의 양쪽에 제곱한다는 얘기죠. 4파이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잘 보면은 T의 제곱과 R의 3승, 다시 말하면 T의 제곱하고 R은 반지름이니까 장반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원일 경우에는 R의 세제곱, 역시 조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케플러가 조하의 법칙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옆에다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구에서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지구 표면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위로 올라가면 그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식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적분을 이용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을 다루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 형태로만 다루도록 하겠어요. 지구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라지 G 스몰 m 라지 m 스몰 m,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는 갑자기 왜 붙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포텐셜 에너지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겨지는 쪽에 당겨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무한대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거의 0인 아주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드는 1, 거리는 r이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즉 포텐셜 에너지가 0인데서부터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드는 1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야지 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얘는 그 플러스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적인 힘은 전기력 E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밀어야 돼요. F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W는 F 곱하기 S에서 힘을 주는 방향과 이동 방향, 다시 말하면 이동하는 방향과 힘을 주는 방향이 서로 같을 때는 플러스 값을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동하는 방향도 이쪽 방향이고 힘을 주는 방향도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0보다 크게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이 F 중력이니까 이렇게 중력 방향 힘을 작용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한대에서 이렇게 얘를 가지고 오는데 드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힘이 드냐면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등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주 천천히 등속 운동하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얘가 쑥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드는 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일로 간단 말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일로 가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쪽 방향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힘을 주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W는 F 곱하기 S에서 힘을 주는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예요. 그럴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0보다 작게 돼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포텐셜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는데, 중력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0보다 작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좀 더 궁금한 사람들은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어디서 쓰냐면 탈출 속도 같은 것들을 구할 때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물체를 슝 하고 이렇게 쏩니다. 쐈을 때 얘가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탈출 속력이라고 하고 escape, 그래서 E라고 쓰기도 합니다. 탈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대충 이래요. 예를 들면 이 위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큰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지금 위치 에너지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인데 여기 보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 R 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분모가 커지니까 제일 커지는 값이 뭐냐면 0이에요. 0.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면 점점 0에 가까워져요. 커진다는 얘기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위치가 사실상 탈출 속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부터 쓸게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R분의 라지 G, 스몰 m, 라지 m 이런 식으로 써요. 얘가 0이 되는 지점부터 탈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를 탈출 속도니까 V에다가 E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울 거 지우고 풀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의 2의 제곱은 R분의 2GM이 되고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R분의 2G의 M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지구에서 요 값도 거의 상수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지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라지 R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표면으로 생각해서 대충 계산하면 V2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11.2km/s. 그러니까 1초에 11km를 던질 수 있는 1초에 11km 속력 1초에 11k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던지면 지표에서 수직으로 던지면 우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탈출 속도는 뭐에 많이 쓰이냐면 우주 개발할 때 로켓, 우주왕복선 같은 거 있죠. 로켓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값입니다.